자,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남은 부동산 후속 법안이 있습니다. 이를 통과시키고 난 뒤 내일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후속 입법을 완료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런 부동산 관련 법안과 함께 공수처 후속 법안 3법이 안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또 어떤 법안을 본회의에서 또 통과시킨다는 거지? 이러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공수처 후속 3법과 관련해가지고는 지난 국회에서 이거는 통과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운영 규칙 백혜련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하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회법하고 인사청문회법과 관련된 건데요. 일단 운영 규칙은 뭐냐면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기한을 정해서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이 보이콧을 하고 끝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런 규칙을 집어 넣은 것 같고 국회법에 보면은 또 이제 뭐냐면은 대통령의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를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킨 거고요. 이거는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이상 저 조항이 들어간 거는 뭐 맞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법에 보면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명시를 했는데 뭐 이것도 뭐 그렇게 되겠죠. 이게 법사위니까 공수처 소관 상임위가 되는 건데 이게 3법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야당이 끝까지 보이콧을 하고 위원 청구했다 그러잖아요. 공수처법과 관련해 가지고 했다고 해서 보이콧을 한다고 해도 이건 어차피 통과가 돼요. 왜냐하면 운영 규칙이라는 것도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이콧을 하고 카메라에 뒤통수만 보이는 거는 현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윤희숙 의원 발의를 할 때도 야당 의원들이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여기를 국회를 구경하러 오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보이콧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카드는 가지고 필리버스터가 됐건 뭐가 됐건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쓰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이것들을 민심을 통해서 전달되게 해야지 과거같이 장외투쟁, 막말 그다음에 또 윤희숙 의원 발언 뒤로 또 무슨 뭐 공산주의, 독재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런 말로 해서는 앞으로 민심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현재 법사위원회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발언과 또한 토론이 있었는지는 아마 법사위원회 끝나고 난 뒤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론가님, 이 후속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은 공수처는 출범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전 변호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대로 그 공수처 후속 3법이라고 하지만 이견이 있는 것은 운영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 야권의 교섭단체에서 그 위원을 추천을 반드시 해서 2명의 추천을 해줘야 그래서 6명, 전체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이게 통과되는 것인데 위원 자체를 추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교섭단체를 그냥 지정해서 의장이 지정해서 통과시키겠다. 이거는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하는 자체가 다 이제 부정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견제 마지막 핀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그냥 이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면 당연히 그냥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법안에 공수처가 없을 때는 뭐 인사청문회법이라든가 국회법 안에 공수처장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그 함께 반대를 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면 세울수록 더욱더 이제 여당에서는 그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는 상황에서 8월 안에 공수처의 출범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방금 8월 안에 아마 좀 시동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부동산 법안과 공수처 3법을 내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난 뒤에는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쏟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당정회의에서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특히 민주당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검찰 개혁 법안입니다. 이 부분 아마 이달 말에 당 지도부가 결정되고 난 뒤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그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런 권고안 정도도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많이 제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권의 분위기들이 있고요. 또 정의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것들은 무늬만 수사권을 갖다 분배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지금 검찰들과 또 그 검찰개혁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검찰총장이 허수아비가 되고 그 검찰은 껍데기만 남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어느 쪽이 더 지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네. 수사권과 기소권이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그 조정이 되어야지만 이 법들이 좀 손쉽게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그동안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발동되고 난 뒤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 4시 반에 신임 검사 신고식이 열려서 여기에 참석해 메시지를 하나 냈다고 합니다. 짧게 나온 것이라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메시지 어떤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속내를 저는 알 수 네. 없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무슨 헌법학자도 아니고 무슨 부정부패 그런 얘기는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서 저는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에 있던 이 검찰의 사실상 괴멸에 가까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지 않을까 이 부분을 주목해 가지고는 귀를 쫑긋 세웠는데 네. 결국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합니다. 그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는 게 누구한테 맞서라는 건데요. 네. 그 좀 객체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속내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하고 싶으면은 벌써 했겠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지난번 국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다르게 통과가 돼가지고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도 네. 경찰 조서의 신문 조서 능력하고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내용을 인정해야지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그런 구조적인 틀 부분에서는 완성이 되고 다만 4급 이상 공무원 3천만 원 이상의 뇌물 이런 세부적인 조정안만 남아 있고 이것도 당정청에서 이미 협의가 다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영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이거서 본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검찰 조직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네. 경찰의 어떤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제한해 놨거나 아니면은 제한해 놓고 있어 가지고는 이게 나중에 어떤 부작용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법치라는 게 무너지면은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인 약자에게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실무상 진행이 되고 그런 부작용이 속출할 때 결국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혁안, 권고안이 나온 중이고 아마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 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만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